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리플 XRP 커뮤니티를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이슈는 이 XRP 바이백 이슈였어요. 이 바이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럴 때마다 루머였고,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바이백, 그것도 이제 100억 XRP, 50억 달러 규모인데 100억 XRP를 바이백할 가능성. 그러니까 바이백을 이 정도 대규모로 한다는 것은 시장에 있는 XRP 유동성을 흡수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XRP 시세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라서 사실 리플이 한 번은 바이백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었죠.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상당히 구체적으로 100억 XRP, 50억 달러 규모 바이백 가능성 이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격 안정, 또 유동성 통제 이런 쪽은 뭐랄까 밑도 끝도 없는 루머라기보다 나름의 어떤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한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유용성과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리플랩스의 전략적인 비전과 약속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게 멀쩡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듯한 내용들. 더 크립토 알러트라는 마이너 미디어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 전망에 대한 리플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리플랩스가 XRP를 그것도 100억 개나 바이백을 할 것인가? 네, 좀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여기서 이제 분위기적인 뉘앙스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왜 이런 얘기들이 리플 소송 마무리 국면, 특히 이제 소송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곧장 IPO 이슈로 이어질 거고, IPO 이슈로 이어질 때 과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뭐 여러 가지 생각들. 특히 왜 리플은 지금 타이밍에 메타코라는 커스터디 기업을 인수를 하고, 아니 나스닥은 또 왜 메타코 인수를 축하한다고 리플에 대한 5개 광고까지 한 걸까? 뭐 여러 가지 이런 맥락적인 상황들 다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백 이슈를 좀 교통 정리를 한 거는 데이비 슈월츠였어요. 리플의 CTO, 기술 총책이죠. 바이백 루머 사실 아니야. 리플랩스가 가끔씩 XRP를 매수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 100억 XRP 바이백을 들은 바 없다. 이건 당연히 100억 XRP를 바이백을 하려면 이사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임직원들을 임원급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이슈죠. 굉장히 큰 이슈니까. 그런데 CTO가 직접 나서서 일단 바이백은 사실 무근이야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한 번은 바이백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XRP 글로벌 홀더들이 지속적으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 바이백 이슈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리플 CBDC 플랫폼이 출시가 됐다라는 소식. 재밌어요. 이걸 리플랩스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아니고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에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이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은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는데 영국의 CBDC 관련 리서치를 진행하는 민간 싱크탱크예요. 그런데 여기에 파트너가 리플이에요. 그래서 기술 자문을 리플이 해주고 얘네들은 리서치를 해서 그걸 이제 정부에 자문을 하죠. 정부와 민간 기업들을 상대로. 그래서 영국 정부와 또 영국 학계와 이 리플이 뭘 자꾸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또 리플의 CBDC 플랫폼이 출시가 됐다는 소식을 영국의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이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좀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리플레저와 동일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CBDC 전용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왜 지금이지? 왜 지금 전용 플랫폼을 출시를 하는 거지? 그래서 중앙은행과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 등 이 자체적인 통화 발행이 가능하고 이른바 엔드-투-엔드 솔루션,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의 CBDC 전용 플랫폼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과의 관련성. 영국도 지금 굉장히 일단 미국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CBDC 이슈에 달려들고 있어요. 그건 잘 아실 겁니다. 리시 수낙 지금 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크립토 프렌들리 정치인의 대명사였죠. 영국에서 영국 정치인들 중에 가장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영국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국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크립토 친화적인 CBDC 친화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여러 번 포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영국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이
리플의 CBDC 전용 플랫폼 출시 소식을 직접적으로 공개를 했다라는 거 상당히 재밌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프라이빗 레저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돼 있고 모든 사이클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이 CBDC 발행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이클을 한 방에 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커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원스톱 솔루션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동성 허브를 출시할 때도 기관들이 들어오면 여기서 다 할 수 있다. 매매도 할 수 있고 보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원스톱 솔루션. 이번에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이. 근데 여기서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이 이번에 이 소식을 공개를 하면서 최근에 주니퍼 리서치에서 CBDC 경쟁력 평가를 했을 때 리플이 1등 먹었다. 우리가 짚어봤었던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또 한 번 다시금 언급을 하면서 리플이 1등이라는 거, CBDC와 관련해서 경쟁력이 1등 리더라는 거, 이런 부분을 또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에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기업을 비교 평가했는데 그때 리플이 1등을 먹어서 굉장히 이건 의미가 크죠. 전 세계에 CBDC와 관련해서 내로라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리플이 이 정도로 역할을 해주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굉장히 의미 부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플이 CBDC 경쟁력 평가 15개 기업 중에서 1등을 먹었다라는 걸 발표하면서 여기에 이제 재밌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뭐 R3, 리플, FIS, 마스터카드, 컨센시스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CBDC의 어떤 전망, 비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CBDC의 2023년 올해 이제 뭐 겨우 한 1억 달러 돌파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2030년까지 2130억 달러 시장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보다는 26만 %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2130억 달러라는 게 리플의 어떤 타겟 시장 규모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리플이 CBDC와 관련해서 100% 그 시장을 다 장악을 한다, 잠식을 한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진 않을 건데 어쨌든 타겟 목표로 제시를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먹이 어떤 사냥감, 그렇게는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영국과의 최근 관련성이 우리를 조금 설레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영국 중앙은행이 지난주였죠. 이 30개 CBDC 사용 사례 테스트를 국제결제은행 영국 런던 이노베이션 허브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30개 CBDC 사용 사례를 테스트를 하면서 31개 API를 개발을 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통화 CBDC를 달러 CBDC와 파운드 CBDC, 루블 CBDC 이런 서로 다른 CBDC를 다 연결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상호 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영국 중앙은행이 국제결제은행과 함께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상호 운용성. 지난주에 IMF 총재가 갑자기 뜬금없이 CBDC에서 중요한 거는 상호 운용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IMF 보고서 우리가 짚어봤었잖아요. 3월에 발표가 됐던 그 보고서에 리플과 스텔라루멘이 언급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 지금 웬만해서는 어떤 CBDC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평가할 때 리플을 빼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비전적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큰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I를 활용해서 소매 CBDC를 지원하고 안전한 이 안전 지불을 체크했다. 거래 안전성은 기본이 돼야 하니까, 특히 이게 달러 CBDC와 파운드 CBDC, 뭐 위안화 CBDC가 서로 이렇게 교환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뻑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걸 지금 기술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구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리플레저잖아요. XRP를 브리지 커런시로 활용해서 아주 손쉽게 실시간으로 거의 공짜로 교환 가능해. 상호 운용성 리플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파운드화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미래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영란은행 총재 멘트거든요. 지금 영란은행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CBDC 상용화 시점은 2030년이에요. 그래서 2030년, 왜 이렇게 2030년 얘기가 많을까, 이런 것도 좀 공부의 영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란은행이 그 상호 운용성 관련해서 API 이슈 발표하면서 보고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리플과 제휴해서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활용해 서로 다른 결제 동기화 시스템을 설계했다. 우리는 뭐 여러 파트너와 혁신 기회를 모색해 왔어. PwC도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 PwC 같은 경우에는 샌드박스에도 그 메타버스 지점을 열었죠. 예, 되게 굉장히 웹3 시대를 향해서 이미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기업 PwC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란은행이 이번에 국경 간 지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 성공적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영란은행과 리플의 어떤 이런 합을 맞추는 작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거고, 리플이 영란은행과만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꽤 오래됐어요. 파트너십을 맺고 서로 어떤 프로젝트 중심의, 그러니까 프로젝트 건별 파트너십을 진행해 왔던 것 같은데 2017년부터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CBDC를 구축하는 엑셀러레이터 파트너로 리플이 선택이 됐던 거고, 이때 말했죠. 2030년까지 CBDC를 도입할 수 있다. 아는 거예요. 영국도 기존 이 레거시, 이 트레디셔널 뱅킹의 관점에서는 영국도 한때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 완전히 패권 다 뺏기고 무슨 유럽의 변방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정말 살아보겠다라고 유로존에서도 엑시트를 하고, 지금 영국도 상황이 어떤 미래 비전적인 혁신, something 스페셜한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혁신은 기술 혁신 바라봤을 때 큰 덩어리는 딱 세 개죠. 블록체인, AI, 양자 컴퓨터. 이 세 가지에서 다 파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지금 뭐 최근에 난리 났고, 양자 컴퓨터 지금 구글이 굉장히 빡세게 개발을 하고 있고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상용화까지. 구글이 목표로 제시한 상용화 시점까지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뭐 블록체인, 비트코인 중심으로 날리고, 가치 저장 수단, 디지털 골드로서의 비트코인, 글로벌 금융 통화, 디파이 혁신의 선두, 리플, 이더리움, 뭐 이런 프로젝트들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고, 과연 2030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지금 이미 바뀌고 있죠.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김순우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도 참 뭐 CBDC 경쟁력 평가 1등 할 만하죠. 이미 몬테네그로, 부탄, 팔라우 정부와 이 CBDC, 팔라우 같은 경우에 CBDC가 아니고 워낙 작은 도시 국가다 보니까 정부 발행 스테이블 코인, 사실상 CBDC죠. 사실상 CBDC고, 특히 이제 뭐 자국 화폐가 없는 나라들이 지금 이제 CBDC를 통해서 어떤 화폐, 자국의 화폐 주도권을 만들어 보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될 때마다 블록체인, CBDC가 언급이 되고 있고, 화폐 통화, 글로벌 송금 혁신 이런 거 얘기할 때 리플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저희 채널에 특히 이제 XRP 홀더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셔서 이 영상을 올리면은 거의 XRP 관련 이야기를 할 때와 안 할 때가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저희 채널에서도 XRP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리플 얘기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저는 리플이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업이라서 리플의 어떤 약간 좀 걸었습니다. 베팅을 좀 했어요. 그래서 리플이 잘 되길 바라고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그래서 나름 제가 영상을 만드는 어떤 목적 중에 하나는 리플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기업 가치 분석의 차원에서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킹크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쩌다가 지금 전체 라이브가 됐는데, 그래서 반가운 다른 분들도 함께 지금 자리하고 계세요. 또 하나, 지금 이번 주를 거치면서 다음 주가 도래가 되면 이 CBDC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아직 CBDC를 한다 안 한다, 언제 한다, 언제가 목표 시점이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죠. 아직 갑론을박 상황이지만 이걸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게 연준의 모습에서 이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7월 1일부터 미국 연준 페드나우가 정식으로 런칭이 되는 거고, ISO 2002 마이그레이션 본격화됐고, 당연히 페드나우 관심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이게 지금 지난 3월부터의 상황이에요. 3월부터의 분위기. 특히나 이제 이 ISO 2002에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리플이 들어가 있고, 멤버로서 ISO 2002에 연준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번에 7월 1일부터 페드나우의 공식 출시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다 연계성을 이 시장에선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BDC 이슈가 미국에서는 좀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한다는 건지 안 한다라는 건지 어쩐다라는 건지. 이번에 그 케네디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격렬하게 지지를 하지만 CBDC는 감시, 이 통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조지 오웰이 얘기했던 빅브라더의 가장 어떤 현대적인 구현이 지금 CBDC가 됐고, 그걸 공교롭게도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가장 CBDC를 지금 상용화 시키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일단 페드나우가 일단 런칭이 되면 미국 은행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송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국경 간 송금에서 페드나우가 활용이 되는 거고, 당연히 페드나우는 ISO 2002를 탑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CBDC를 대비하는 사전 포석 단계, 이런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특히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워낙 이 송금과 관련해서 느려 터지고 되게 좀 올드하잖아요.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올드하고 오래 걸리고, 막 기업 대금 지불 이런 거 막 하루 이틀 걸려버리니까 그 하루 이틀 동안 또 단기 대출로 때우고,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리플이란다.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페드나우의 출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서 또 리플과의 연관성, 앞서 말씀드렸던 ISO 2002와의 연관성도 있지만, 지금 이번에 페드나우를 구축을 할 때 연준도 기술 파트너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들이 다 할 게 아니잖아요. 피나스트라, 볼란테, ACI 이런 기술 파트너들과 함께 지금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건데, 이게 또 얘네들이 전부 다 리플의 파트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서비스 가운데 일부는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죠. 네, 이런 연관성, 관련성, 네,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지켜보고 있으면 그냥 흥미롭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거대한 시대적인 변화의 한 가운데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브리즈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이슬님이 뭘 하셨어요? 네. 그렇죠. 지금 송금 수수료가 얼마나 거대하고,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 남미 지역에서 왜 비트코인 송금, XRP나 이런 스텔라 루멘 가지고 송금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뻔합니다.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특히 이제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나가서 돈을 벌어서 이제 자국으로 송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요즘엔 다 블록체인 베이스의 어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블록체인이 없어요. 그 브랜드의 이름에는 블록체인이 아닌데, 현저하게 수수료가 저렴한데 잘 돼, 송금이. 그거는 거의 100%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송금 시스템입니다. 제가 지금 브랜드를 몇 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여행 갈 때 많이 쓰는 그런 송금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저렴하고 빠르고, 그런 거 대부분 블록체인 기반이에요. 그래서 수수료가 적게 측정이 되고 굉장히 실시간으로 빠르게 송금이 되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또 1시간 또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오늘